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서울은 비가 안 왔지만 밑에 지역은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더 심하게 내릴 예정이라 그만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출장은 일주일 연기되었다고 하면서요. 배가 고팠던 저는 휴게소에 들러 와이프 도시락을 먹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쯤 운전하고 집에 도착해보니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안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순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멈칫하고 방문에 귀를 떼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이 떨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와이프 동창이었습니다. 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 이 집에 온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고 당장 방문을 열어 남자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둘이서 제 집 안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동창 모임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끝까지 계속 녹음을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숨죽이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둘이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은 크게 놀라더니 말없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듣기 싫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창 모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등을 긁어달래서 긁어준 것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놈 말이 사실이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 안방 침대에서 남녀가 나란히 앉아 도대체 무슨 짓인지.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커피숍에서나 하지 왜 침대에 나란히 앉아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더군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자가 갑자기 잘못했다며 오해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하네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문제인데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남자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설령 둘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해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화를 내며 욕을 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와이프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으로 본 이상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둘이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남자를 끌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게 맞냐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남자는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잘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자 주머니를 보니 뭔가 들어있길래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계속 머뭇거리더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계속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자 재빨리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그건 콘돔이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집에 콘돔을 갖고 와 와이프랑 침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에게 다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겁을 먹었는지 그제서야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팔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와이프가 다른 놈과 콘돔을 갖고 침대에 있었는데 그 어떤 변명이 통할까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놈에겐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저는 녹음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 와이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와이프는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와이프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너무 억울했고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장인 장모님께 바로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던 장인어른은 갑자기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모든 게 끝났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와이프에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와이프 몸을 여기저기 살피시더니 혹시 남편에게 맞았냐고 하네요. 이 상황이 갑자기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와이프를 제가 왜 때리냐고 장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를 봤는데 와이프 팔에 멍이 살짝 보였습니다. 제가 끌고 다니면서 세게 잡았던 곳이 멍이 들어있던 겁니다. 와이프에게 빨리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와이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와 장인은 분위기를 보더니 저를 폭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겁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입을 닫고 있는 와이프 모습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부녀가 아주 똑같은 연놈이었습니다. 장인은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어 제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저의 지속된 폭행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짜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저는 그런 장인의 문자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바로 이혼 신청을 했고 우리는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저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와이프 외도의 증거는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한 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놈이든 두 놈이든 저는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위자료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두 고소했습니다. 싸움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모든 게 끝나자 허무한 제 인생에 남은 건 위자료뿐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와이프는 그래도 장인보다 낫더군요.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한 행동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물론 위로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허무하게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이 기분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지 걱정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걱정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으로 치료되길 기도할게요.